제가 처음에 정치 외교학과를 꿈꿨던 계기는 저는 중동 주재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전문가가 되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아직 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동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장래희망이 경찰인데 안보와 세계 정치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각 나라의 경찰 글로벌 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외교 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 학우들은 각자 진로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교내,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사회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모의 유엔 대회나 국제처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또 언론사 진출을 꿈꾸는 학우들의 경우 교내 언론사 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업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이 정치외교학과 학과 생활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학업 이외에 저희 학과 생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소모임 활동입니다.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는 모의국회 소모임, 스피치 소모임 등이 있습니다. 소모임 활동이 가장 활발한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연말에 정회인의 날에서 소모임만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모임 활동에서는 시사파악, 토론, 대인관계 유지 등 다양한 능력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막연히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꿈만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하게 된 후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중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 일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안정 및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정예과에 진학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외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예과에 진학한 이후 학과 공부를 하고 또 생활을 하면서 저개발 국가, 특히 아프리카 국가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프리카 개발 협력과 원조에 기여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의경으로 했는데 많은 시위 현장에 참여하면서 대화경찰이라는 것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었는데, 시위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치 사회 현상을 더 공부해서 더 진솔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대화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외교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국제정치 과목을 수강하며 국제사회 속에 존재하는 미얀마 민주투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과 같은 다양한 국제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또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낼 수 있는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는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발굴해보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 또 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지난 대선과 총선을 보면 2030 세대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2030 세대들은 투표하지 않는 세대 내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세대로 인식이 되어 왔는데, 왜 오늘날 살고 있는 이 MZ세대는 다를까?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함께 공부해 볼 수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갈등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심화라든지 그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고 협력이 충만한 그런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과가 얼마나 중요하냐, 실제 제가 수업 시간에서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우리는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의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들이 그 아픈 곳을 진단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듯이, 사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곳곳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기능이 상실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만큼 중요한 학문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과라서 죄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많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정말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정치외교학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학과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가 지금은 당당히 어려운 나라에게 경제적 지원을 베풀 수 있는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더불어 사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여를 하는데 충분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가 간의 외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벌이는 그런 공공외교가 더욱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꿈과 열정이 정치외교학과에서는 충분히 펼쳐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나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 생활은 생각보다 더 길고 지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정치외교학과를 택하셨다면 꼭 열심히 노력하셔서 저희 과에 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드실 텐데 지금 힘드신 만큼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노선을 잡았으면 합니다. 어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꼭 가겠다가 아니라 어느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은 꼭 가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합니다. 힘든 과정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고, 이 동영상을 보는 수험생들과 내년에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꿈꾸고 있는 캠퍼스 라이프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숭실대학교 입학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으로 원서 접수 직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최종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인원은 총 수시 1,734명, 정시 1,299명으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숭실대학교 대입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의 경우 첫 번째 학생부 종합 SW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우수자 및 논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 실기, 실적, 예체능 우수 인재 지원 자격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정시의 경우 특성화고, 농어촌, 기초생활외 수능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55.8%, 학생부 교과 전형 25.8%, 논술 우수자 전형 15.5%,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 2.9%로 구성되어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SSU 미래인재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 SW 우수자 전형,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등으로 나뉩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하여 2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의 평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서류 종합평가의 평가 항목들은 총합 70점으로 구성되는데 성실성,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 등으로 평가되는 38점 배점의 활동 역량, 그리고 14점 배점의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등으로 평가되는 18점 배점의 잠재 역량 등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참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 등은 표절 처리가 되며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 사항 또한 존재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 10여 분간 이루어지며
2명의 면접위원이 평가하는 2대1 개별 면접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면접 평가는 서류의 진위 여부와 활동의 진실성 평가, 그리고 면접 전반에 걸친 태도 및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인성 평가와 학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목표 부합 정도를 평가하고 숭실대 진학 의지 및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잠재력 평가,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활동의 전공 연계성 및 성과, 그리고 진로 탐색 및 전공 선택 과정을 평가하는 전공 적합성 평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평가 항목은 총합 30점으로 전공 적합성이 50%를 차지하며 인성평가와 잠재력 평가가 각각 나머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면접에서 지원자의 부모 또는 친인척의 실명, 직업, 직장, 직위, 직종 등을 언급하는 경우 평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면접 질문들은 다음의 예시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숭실대학교 입학상담 및 입시자료 제공 안내를 포함하여 그 외의 많은 자료를 숭실대학교 SNS나 웹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지원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